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세청 공익중소법인 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보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온라인이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전국에 계신 공익법인 대표님 또는 이제 실무자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시간은 이달에 진행되는 출연재산 보고하고 결산서류 공시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시간인 만큼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본 내용 설명에 앞서서 올해 개선된 사항하고 안내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선 사항으로는 첫째,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그 출연재산 보고만 대신 작성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결산수류 공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안 들리십니까? 나오시죠? 들리시죠? 한번 안 들리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조치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결산 서류 공시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 서류 공시에 표준 서식하고 출연재산 보고는 동일한 항목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복 작성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었고 그리고 두 보고서 간에 금액이 불일치하거나 일부의 서식을 작성을 누락하는 등의 이제 오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을 해가지고 출연재산 보고서랑 그리고 결산서류 공시를 한 번에 이행 가능한 통합신고 시스템을 4월 1일부터 개통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재산 보고하고 결산서류 공시를 모두 이행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시스템을 이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통합신고 시스템을 이용을 하시면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많은 이용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중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으실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저희가 지금 채팅창에도 계속 답변을 따라드리고는 있지만 혹시나 이제 시간 관계상 답변이 바로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업 끝난 후에 제가 지금 별도로 정리를 해서 그 홈택스 공익법인 안내 포털이나 그 포털의 공지사항을 통해서나 아니면 납세자 사법교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공지를 드릴 예정이니까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혹시나 그 저희 지금 화면에 띄어진 자료 중에서 교재 제작 후에 이제 추가된 내용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로 받으신 교재에 없는 내용들은 이제 본 자료 그대로 이제 공지사항에 등록을 해 놓을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 순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오전 2시간에는 공익법인 개요, 그리고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그리고 결산서류 공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그리고 식사하신 후에 오후 1시부터는 이제 통합신고 작성이랑 추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시간은 기부금 관련 내용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공익법인 개요입니다. 먼저 주요 용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재산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 출연재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세목에서는 이제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공익법인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이 출연재산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증세법상 출연이란 기부 또는 정려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 행위에 따라서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 그리고 재산을 출연하는 자, 기부하는 자를 출연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출연재산은 이제 출연자, 기부자 입장에서는 출연한 재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공익법인 입장에서는 출연받은 재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하실 부분이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있는데 이러한 보조금은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점을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입니다. 우리 공익법인의 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기본재산이란 이제 설립 시 출연한 재산, 기부 또는 무상으로 지득한 재산,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보통재산 등으로서 사용이나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재산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기본재산 외에 다른 모든 재산을 이제 보통재산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주무관청에서 이제 관리를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세법을 다루다 보니까 세법에서는 이 출연 재산을 그러니까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따로 구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설립 첫 때에 기본 재산하고 국고 보조금이 있다. 이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고 보조금은 출연 재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본 재산은 출연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연받은 재산의 보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납세 협력 의무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공익법인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은 각종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보시면 수익 금액하고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먼저 수익 금액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소득세법에 따른 수익 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 사업과 관련된 수익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산 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 자산 가액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누적된 자산 가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 금액과 자산 가액의 차이점이 이제 해당 과세기간의 금액인 점과 그리고 누적된 가액이다. 이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 국가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있는데, 이 보조금은 방금 봤던 납세 협력 판단 의무 판단 기준에서 이 보조금은 수익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보조금으로 이제 취득한 그 자산 가액이 있거나 그리고 보조금을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그 잔액이 이제 그 잔액은 포함이 되니까 이를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익법인 전용 계좌입니다. 우리 공익법인은 우리 공익 목적의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를 하고 우리 공익법인별로 2개 이상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운용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해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예시를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러니까 현금을 이제 받았다. 아니면 건물을 이제 출연받은 건물이 있다 하면 우리가 일단 실질적으로 기부금이라는 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기부금으로 정기 예금에 예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이용을 해서 부동산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기 예금에 예탁하는 것을 수익용 사업에 사용을 한다, 아니면 임대 사업에 게시한 것을 수익 사업용에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정기 예금에 예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될 거고, 그리고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임대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연받은 기부금이나 건물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이자 소득과 임대 소득을 운용 소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조금처럼 출연재산이 아닌 자산이라고 말씀드린 이러한 출연재산 아닌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제 사후관리가 이제 어떤 뭐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가지고 증여세가 부과가 돼서 사후관리가 종결된 자산이 있다. 이때 이 자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소득은 이미 사후관리가 종결된 자산이기 때문에 그 소득도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봤던 이러한 이자소득이라든지 임대소득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만, 그러한 그러니까 세금도 이제 공익 목적 활동의 재원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일단 이제 각각의 소득별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100%, 아니면 기타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같은 경우는 50%를 곱해서 이제 50% 곱해가지고 그 나온 금액 범위 내에서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을 하는데, 그 설정을 해서 이제 송금에 산입한다든지 비용으로 인정을 해서 세금을 100% 설정을 한 경우에는 세금을 전액 납부를 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50% 설정했을 경우에는 50%에 대한 세금만 이제 납부를 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을 하면서 공익사업의 재원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렇게 정립된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그냥 마냥 그대로 놔둔 게 아니고 고유목적 사업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 기간이 해당 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5년이 되는 날까지 반드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지, 만약 이를 사용을 못한 경우에는 그 5년 이후에 법인세 과세가 되니까 이를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익법인의 개념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시고 계실 건데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우리 공익법인이란 그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를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약 한 3만 9천여 개 공익법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2만 2천 개는 이제 종교법인이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례기부금은 과거의 법정기부금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반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을 의미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 각 호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의 보급. 두 번째, 학교나 유치원의 설립 경영하는 사업. 세 번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네 번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산학협력단이나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과 같이 법인세법 24조 2항 1호의 특례기부금으로 이제 운영하는 사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어린이집하고, 그리고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공익법인,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추천을 통해서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 사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도의 지정 추천 절차 없이 기재부가 지정 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호부터 7호까지 이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를 하는 자만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 것이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공익법인은 국가를 대신해서 공익사업을 영위를 한다는 점에서 우리 공익법인이 기부금이나 출연금 등 이러한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이제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 사업을 영위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이제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긴 한데, 이때 용어에서 살펴봤듯이 그 소득에 대해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을 통해 가지고 공익 재원의 확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 징수된 이자만 있는 경우에는 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로 해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원천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때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반드시 그 정기 신고를 해야지만이 이 환급이 가능한 거지, 기한 후 신고나 아니면 경정 청구로 해서 환급이 불가하다, 이 점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세의 경우에도 우리 공익법인이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 경우에도 이때는 부가세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공익법인이 준수해야 될 그 연간 세무일정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된 그 의무 이행 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법인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달, 그러니까 4월 말까지 이행을 해야 될 의무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각 뒤쪽에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게 할 건데, 각 의무에 따른 이행 대상도 서로 다르고 그에 따른 또 예외 사유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업무 처리를 하실 때 반드시 그 관련 법 조문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 저희가 발간한 그러니까 2024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세무안내 책자가 없으셔서 이제 받기를 원하신다 하시면 가까우신 이제 세무서에 법인세과에 방문을 하시면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국세청 누리집에 PDF 파일로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운받으셔가지고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 각종 보고 등과 관련한 납세 협력 의무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해서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세법상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러한 이제 각각의 여러 의무 사항들 중에서 제대로 이행을 되지 않는 게 있다면 이제 면제받은 증여세 등이 이제 부과되기도 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까 꼭 좀 하나씩, 이제 많지만 하나씩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납세 협력 의무입니다. 우리 공익법인이 준수해야 할 납세 협력 의무로 그 상정법과 법인세법에 각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정법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출연재산 보고세 제출 의무, 두 번째 결산서류 공시 의무, 세 번째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보고 의무, 그리고 네 번째로 외부 회계감사 보고세 제출 의무,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의무, 그리고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 그리고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에는 우리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체 공개, 그리고 기부금 단체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 작성 보관 제출 의무, 그리고 계산서 학계표 등 자료 제출 의무가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 보시면 세 번째, 네 번째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학계표랑 계산서 학계표 제출 의무는 이제 4월이 아닌 6월이나 2월로 되어 있고, 이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의무사항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인,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지금 작성을 해놨습니다만,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이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행이 안 됐다 하면은 가산세 부과가 될 수 있다. 꼭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올해 이제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에는 4월 31일까지 보고 의무를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각 의무별로 하나씩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연재산 보고서 첫 번째 출연재산 보고 제출 의무입니다. 출연재산이 이제 보고 대상은 이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인데, 만약에 그 종교단체라 아니 헌금만 있는 종교단체는 이제 그때는 제외가 됩니다만, 이 중에서 만약에 부동산이나 주식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보고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고 대상에 해당이 되게 되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또는 홈택스에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액의 1%가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원금, 기부금은 출연재산에 해당하고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출연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만 있고, 그리고 별도의 기부금 등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제 제출 대상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은 없고, 만약에 과거에 출연받은 기부금이나 부동산, 주식 등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거나 그리고 사용을 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 출연재산 보고서에 작성할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 한 가지로 작성할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 그때는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가장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산서류 공시 의무입니다. 즉 공시 대상은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이 공시 대상이고, 이 중에서 총 자산 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이고, 그리고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때는 간편서식으로 공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부분이, 원래는 간편서식 공시 대상 공익법인이 22년 12월 30일 이전에 게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공시에 대해서는 미공시를 하더라도,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다만 올해 이번 신고 대상인 23 사업연도 분부터는 가산세가 부과가 되니까 꼭 간편서식으로 공시 대상 법인을 하더라도 꼭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시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인 이달 4월 말까지,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는 4월 말까지 하셔야 되고, 그리고 홈택스를 통해서만 공시가 가능하다. 이 점 출연재산 보고랑 차이가 있으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공시를 한 경우에는 자산 총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가 된다. 이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보고 의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그러니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 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의하실 부분이,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다음 장에서 외부 회계 감사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차이점은 이제 외부 회계 감사, 외부 전문가 이렇게 비슷하긴 한데, 만약에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각각을 이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시는 분들은 이제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았는데 굳이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보고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각각의 이행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둘 다 이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우리 공익법 본점도 있고 지점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점이 있다 해서 그 지점은 지점대로 하고 본점은 본점대로 할 게 아니고, 우리 지점의 내역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점에서 지점의 내역을 다 포함을 해서 우리 외부 전문가 세무항에서 보고 의무를 수행을 해야 한다. 이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재부 예규, 이제 외부 전문가 세무항에서 보고 의무와 관련해서 기재부 예규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전화를 이제 이게 많이 받았었는데, 원래는 이거
날짜를 한번 보시면 23년도 7월 13일 날 이게 생산된 기재부 얘기인데 이 내용이 주 내용은 한번 보시면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는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는 그러니까 세무 확인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무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전에는 우리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라든지 그 세무대리 수행한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에 소속된 다른 세무대리인도 세무확인 배제 대상에서 배제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전년도 이제 기재부 얘기가 이렇게 내용이 바뀌면서 이제는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에 대한 같은 회계법인에 속한 그 세무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외부 좀 이제 세무 확인이 가능하다. 이 점을 바뀌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입니다. 이행 대상은 그러니까 직전 사업연도 직전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또는 그리고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그리고 출연재산 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각각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부분이 앞서서 이제 각종 납세 협력 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는 지금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직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납세 협력 의무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수익 3년도 기준인데 이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는 직전 연도 기준이다. 이 부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유가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그 준비 기간이 이제 장시간 소요되다 보니까 이게 해당 사업연도나 해당 연도로 이제 기준을 하게 되면은 이게 4개월 이내에 할 수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3년도 이제 기준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신고 대상은 첫째 동일 내국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 초과해서 출연받았거나 출연받은 재산 등을 재원으로 5%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그리고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공익법인의 총자산 가액의 30%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96년 12월 30일 당시에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등의 5%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으로서 현재까지 계속 보유 중인 경우에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 아래쪽에 의무이행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에 지금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에 출연재산 가액의 1% 이상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은 24년 1월 1일 이후에 게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이번 신고 대상인 23 사업연도에서는 종전 규정 또는 아니면 개정된 규정 중에서 선택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점 남겨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입니다. 우리 공익법인은 그 수입 및 지출 거래에 관련해서 전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의하실 부분은 신고 기한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변경이나 추가할 이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재부 장관이 지정고시에서 설립일부터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경우에는 때는 그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러한 신고 기간을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과 관련해서 어떤 거래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봤는데 이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의 운용 내용 등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을 하시고 중요한 그 증빙 서류 등을 10년간 보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제 상증세법상 납세 협력 의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를 잠깐 우리 홈택스를 잠깐 메뉴를 좀 보시겠습니다. 로그인 하시면 그 첫 번째 지급명세서 자료수출 공익법인이라는 여기를 통해서도 아래쪽에 가시면 이제 접근하실 수 있으시지만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세무 업무별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첫 페이지에 아마 지금은 첫 페이지에 노출되고 있는데 공익법인 종합 안내라고 여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공익법인 안내 포털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글산수리 공시라든지 통합신고 작성, 그리고 공시 열람, 출인선 보고 제출, 그리고 최종 계좌 개설 신고도 이러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고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안내사항들은 아래쪽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공익법인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이러한 아래쪽에 공익법인 세무도움 정보 안내하고 이 뉴스레터라고 이렇게 별도의 메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각의 세무도움 정보 안내랑 공익법인 뉴스레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신고 관련 동영상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그 공익법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의무사항, 그리고 신설된 공익법인 제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자료를 한번 찾고 싶다 하시면 이 아래쪽에 우리 공익법인 안내 포털에 이 세무도움 정보 안내라든지 뉴스레터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이제 공익법인 전용 계좌를 이제 신고를 하기 위해서 클릭을 했을 때 잠깐 공익법인 전용 계좌 신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클릭해서 오시면 사업용 계좌랑 공익법인 계좌가 있는데 여기서 공익법인 계좌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계좌번호를 넣고 조회를 하시면 만약에 등록된 계좌가 아니라고 하면 계좌 추가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입력을 하시고 신청하기를 하시면 정확하게 신고가 완료가 되고, 그리고 여기 정보 공개 여부가 여가 있고 부가 있는데 이때 여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계좌번호가 아무런 이제 별표 처리 없이 전체 계좌번호가 다 보이는 거고, 그리고 부를 선택을 하시면은 일부 번호가 별표 처리로 그렇게 된다는 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 정년세 등을 이제 면제받은 대신에 세법상에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 사용 규정입니다. 우리 공익법인 출연받은 재산은 그러니까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전부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나 아니면 공익목적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해서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이제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사업 외에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정년세가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고 계실 거는 3년 이내에도 사용을 해야 되고 3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 점을 꼭 좀 유의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제 출연재산을 이제 매각한 경우 이 매각 대금과 관련한 이제 규정입니다. 우리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을 한 경우에는 그 매각 대금을 그러니까 재산의 매각 대금을 이제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그리고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를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까지는 이제 미달하게 된 사용량 금액이 미달된 금액의 10%에 이제 상당한 금액이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그리고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리세가 부과가 된다. 이 점을 알고 계시면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이제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사용 실적을 보는 부분은 이런 매각 대금으로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는 거 하고,
그리고 6개월 이상입니다. 6개월 이상 운용하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때 6개월 미만인 재산은 제외가 된다. 이 점을 꼭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6개월 이상이어야 된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그러니까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으로 운용을 해서 이때 발생되는 그 소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 이러한 소득을 운용소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소득이 이제 언제까지 사용을 해야 되냐면, 얼마만큼 사용해 보시면 그 소득이 발생한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사용 기준에 미달을 한 경우에는 이 미달 사용액의 10%가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그리고 공익목적 외로 사용을 했다. 이때는 운용소득 금액과 목적의 사용 금액의 비율을 곱해서 비율만큼의 출연재산 평가액에 대해서 정리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식 보유 기준 초과 금지 의무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납세 의무 중에 주식 보유 의무 신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공익법인은 의무행용권을 충족을 하지 않는 경우에 5%를 초과해서 동일 내국법인에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할 수 없고, 또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소속된 경우에는 5%를 초과하여 보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 사항별로 10% 적용 대상, 20% 적용 대상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의무 이행요건을 미충족을 하는 경우에는 정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주식 보유와 관련된 내용인데, 5%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한 매각 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출연 재산의 일정 비율 1% 또는 3% 이상 의무 사용 관련 내용입니다. 이때 대상을 보시면 종자산가액의 5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사업연도 수익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식 보유 의무이행 신고 대상 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 비율, 그러니까 1% 또는 3%에 상당한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미달해서 사용을 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는 점을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 시 지켜야 할 이사로 취임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 내용은 이 출연자 또는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우리 공익법인에 현재 이사수의 5분의 1을 초과해서 이사가 되거나, 아니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5분의 1 초과하는 이사 또는 임직원에게 지출된 급여나 항공비, 차량 유지비 등의 이러한 직접 경비 또는 간접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가 됩니다. 다만 우리 공익목적 수행에 원활하게 공익목적 수행에 꼭 필요한 전문 자격을 소지하신, 그러니까 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보육사, 사서, 사회복지사, 학예사, 이러한 부분들은 임직원의 채용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을 위한 광고 홍보 금지 규정입니다. 우리 신문이나 잡지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을 해서 내국법인을 위해서 홍보를 하거나 특정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행위가 금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팜플렛이나 입장권 등의 특정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광고 홍보 매체의 이용 비용 그리고 행사 비용 전액은 가산세로 부과가 된다. 이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그 자기 내부 거래 금지의 규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 내부 거래라 함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이제 자기 내부 거래라고 하는데, 우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나 그리고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을 한 재산, 그리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 대금 등을 정당한 대가를 안 받고 이제 출연자나 그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사용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걸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정 계층 공익사업 혜택 제공 금지 규정입니다. 우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원래는 이제 사회 전체의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회적 지위나 이제 직업, 근무처, 출생지 등에 의해서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걸 봐서 이제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공익법인의 설립 또는 정관의 변경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주무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따로 공익사업의 수혜자를 범위를 정한 경우는 그 증여세 과세 대상이 이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제 다음은 우리 공익법인이 계산을 할 때 지켜야 할 이제 사항입니다. 보통 이제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상 결의 후에 청산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자녀재산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주주들에게 배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우리 공익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이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한 때는 그 자녀재산을 국가나지자체 또는 동일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기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걸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니까 이를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시고 10시 50분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